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크게 하셔도 돼요. 와. 네, 안녕하세요. 천상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그 팟빵 게시판에 미국에서 듣고 계시다고 글 남겨주신 청취자분 계셨는데요. 그 저희 방송의 그 통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청취자들의 그 국가별 퍼센테이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8월 통계에서는 한국이 당연히 제일 많겠죠. 93.72%,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1.7%,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1.4%,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캐나다, 일본, 스페인,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있었습니다. 그 좀 특이할 만한 게 인도네시아가 3위인데요. 뭔 일이 있을까 인도네시아에? 아마 무슨 한인 페미니스트 커뮤니티가 있는 건가? 뭐 이런 궁금증이 드네요. 어쨌든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 반갑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니 저희가 굉장히 글로벌한 그런 방송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며 감사 인사를 각 나라말로 땡큐 쉐쉐 그다음 뭐지? 거기에 있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근데 한국 사람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한국 사람들이구나. 네. 그래, 그러네. 네. 그래도 그 인도네시아 말 내가 하나 알아왔는데. 예, 하세요. 뜨리마까시. 예, 그 인사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쨌든 모두들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이미 목소리가 나갔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먼저 무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율입니다. 예, 이제 입을 뻥긋 하시는데 일단 인사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배복주입니다. 네, 배복주님이 오늘 첫 나오셨으니까 먼저 소개랑 네. 짤막하게 근황 토크 하시겠어요? 네. 일단 먼저 소개부터. 네. 저는 장여성 공감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배복주이고요. 장애 여성 운동을 하는 활동가이고 그리고 예쁘게 좀 생긴 편이고요. 나름 멋지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네. 삐. 무슨 말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돼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장애가 있다는 거죠. 네, 장애가 있는 몸을 가진 여자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얘기를 되게 재밌게 한다. 이런 처음부터 그렇게 깔고 가시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옆에 무효님이 무효님이 많이 용기를 북돋아 주시나요? 아니요, 저랑 얘기를 하면 상당히 많이 웃거나 그랬나? 몰입되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재밌는 사람입니다. 네. 어쩌시려고 저러는지. 안 재밌으면 큰일 나는데. 아니에요. 그냥 부담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율님도 오랜만에 이제 또 오셨는데 근황. 예. 요즘에 또 벌려놓은 일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지난주에는 되게 충격적인 일로 제가 운전면허증과 딴 게 아니고요. 그거랑 너무 돈 7만 원 뭉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공항에서. 네. 그랬는데 그것을 비행기 타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긴 하죠. 왜냐하면 저는 평생에 물건을 잃어버리는 게 한 번도 잘 없거든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냥 신분 확인하잖아요. 비행기 탈 때 신분 확인 다 해놓고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냥 무심코 그냥 봤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 갔던 곳을 다 뒤졌는데 짧은 시간에 없었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봤는데 돈 7만 원이 현금으로 있었는데 그 다발이 없어진 거예요. 7만 원이 다발씩이나 되니라는. 돈 다발 아닌가요? 다발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00원짜리였어요? 아니에요. 만 원짜리 7장이었어요? 10,000원짜리 7장이요. 가벼운 어떤. 예, 그래요. 뭘 빼다가 잃어버려서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셨겠죠. 그러니까 그분 잘 되게 좋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혼자 탔는데 오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오는 내내 너무 상심해서 멘붕에 와가지고요. 사실 좀 눈물도 지금 나고 이게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보다 본인 입장에서 큰 돈이었죠. 아니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 사실 자체가 정신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딴 건 쓰지 않고 운전을 하지 않거든요. 오직 그 신분 확인할 때만 썼거든요. 근데 걔도 잃어버려서 혹시 찾으시는 분 있으면 우체통에 넣어주시고요. 꼭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그 갔다 오는 바람에 네.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그냥 시작하면서 갈게요. 네.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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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들이 아니 줄을 서 있잖아요. 막 그때가 저기 휴가 막바지 때라 가지고 가족 단위의 비행기에 줄. 제주도 제가 2박 3일로 잠깐 갔다 왔는데 줄을 서 있었는데 가족 단위에 이제 엄마, 아빠, 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이 앞에 있고 어머니가 뒤쪽에 있었나 봐요. 제가 가운데 서 있었거든요. 줄을 막 서 있는데 막 그 애가 칭얼칭얼대면서 엄마 앞으로 와, 엄마 앞으로 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제 뒤에 있던 엄마가 아, 줄 서야지 순서가 뒤쪽이야. 아니야, 그냥 있어야 돼. 그랬더니 엄마 앞으로 와,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뭐 그냥 앞으로 가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숨어서 아니에요. 제가 좀 쉬어야 돼서요. 앞으로 가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되게 아니야 줄 서야 돼 그랬는데 존재한 마음은 뒤에 서 있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그래서 되게 저에게 큰 깨우침을 줬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괜히 눈치 없이 바꿔줄 뻔했군요. 바꿔줄 뻔했죠. 뭐 그런 네. 거 재밌었어요. 어머니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네. 자식들과 늘 가까이 있고 싶은 건 아니다라는 네, 그렇죠. 깨달음을 주신 시간이었네요. 예,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지난 방송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어서 요거 몇 가지 피드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올림픽 중계 관련해 가지고 왜 3사가 동시에 나가냐 뭐 그래서 제가 좀 아는 척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잘하시는 분이 그건 아니라며 틀린 정보였다라는 그런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복잡해서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검색해 보시고요. 예, 뭐 어쨌든 틀린 정보였다라는 일단 그런 얘기 드립니다. 솔직하시네요. 네. 예. 이제 또 팟빵 게시판 통해서 의견과 말씀 나눠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먼저 스탠스님 그리고 러블리주님 예, 잘 듣고 계신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느림보 군님께서 아마 그 22회 방송 듣고 남겨주신 글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페미니즘 논란을 지켜보면서 특히 20대 젊은 남성 그룹이 메갈리아에 크게 반감을 보이는 것을 보고 무척 참담했습니다. 아예 페미니즘을 모르는 세대 같아요. 유유. 오히려 남성이 차별받는다나요? 여성주의가 이기적이래요. 주옥 같은 말씀. 예, 유유. 토론 중에 나온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나도 메갈이다라고 해줬습니다. 예. 어떤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상대방이 좀 놀랬겠네요. 나도 메갈이다 이렇게. 근데 나도 메갈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메갈이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저 알아요. 뭘 메갈 알아요. 예, 저도 알아요. 예, 네. 저도 알면 유명한 거 맞아요. 네. 예, 그럼 유명한 걸로. 괜찮다. 네. 예, 잘하셨고요. 뭐 특별히 그분이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이거 얘기 나눴던 기억이 있네요. 그죠?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실제로 하면서 여성한테 자꾸 너네만 차별받냐, 우리도 차별받는다 이런 걸로 대응을 많이들 하시죠 요즘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같이 싸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성에서 차별받는데 이거는 아마 글쎄요, 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남성의 경우에 이제 예.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뿐만이 아니라 뭐 차별을 느꼈을 경우에 그게 남성이어서 받는다라고 여튼 예. 근데 20대 남성도 요즘 예전에 비해서 또 이렇게 고민 많이 하고 이 페미니즘 활동을 또 많이 하고 동의하는 그런 남성들도 또 한편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번에 강남역 사건 그때 집회할 때 홍대 앞에 집회할 때도 굉장히 많은 젊은 남성들이 오셔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현상이죠. 예. 서로가 좀 싸우면 좋은데. 그렇죠. 같이 싸우면 되는데 네 편 내 편 갈라서 뭐 남자는 이만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발상 자체가 그죠.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말 끊었나요, 제가? 아니요, 아니에요. 그때 집회 갔을 때 되게 많이 남자 학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피켓도 네. 들고 같이 발언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강의 때 어느 날 강의 때 역차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네. 남성의 역차별이 무엇이냐. 네. 그래서 제가 그 설명할 때 제가 워낙 질문에 답을 빠닥빠닥 하는 편인데 네. 그날 질문에 제가 움찔해가지고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네. 약간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세요? 네, 어떻게 대답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장애인 역차별,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너무 혜택을 많이 주니까 비장애인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장애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많아요. 네. 온갖 그 소수자 관련해서 그런 게 있군요. 노예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 다 가져가서 그렇네요. 그런 얘기도 여기에 하네요. 있는 한국인 일자리가 없다.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 장애인에게 혜택 많이 줘서 비장애인이 역차별 당한다. 그 젊은이들이 다 직업 가져가서 어르신들 나이 많은 사람이 역차별이다. 이력다 이렇게 여성들이 하도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 오히려 남성들이 권리를 빼앗긴다. 역차별이다. 이런 식의 질문들을 다종다양하게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 굉장히 좋은데요? 나중에 뭐 누구나 하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역차별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네네 그러네요. 그러면 좀 이따가. 근데 저는 역차별이라는 단어 자체를 자꾸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담론을 형성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의 걸 자기 자신의 어렵네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리했어요. 강의 때. 이 역차별이란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을 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차별이라는 말보다는 차별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된다. 그래 좀 애매모호하지만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런 걸로. 그런 걸로 해요. 네. 네. 저는 이제 사실 역차별이다라고 하는데 역차별의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봐라 이러면 대부분 예를 잘 못 들던데. 네. 그러니까 약간 심정적인 게 이런 거죠. 원래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과 권리가 있었는데 여성들이 하도 주장을 하니 내가 원래 주장했던 것보다 덜 주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역차별로 느끼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다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비장애는요?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비장애인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야. 비장애인들이. 딱히 하는 건 없잖아요. 네, 장애인들이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사실은 결국은 이런 거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근데 그러면 세금 되게 많이 내고 돈 많이 든다. 막 이렇게 반대했었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비장애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엄청 쓰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논리를 펼 때 뭔가 그 집단의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지점을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상상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또 그렇죠. 애매모호하네요. 어쨌든 뭐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아니 차별이 이제 사실 없어지면 우리 모두가 어쨌든 집단 모두가 사실 혜택을 받고 그렇죠. 모두의 상황이 좋아지는 방식으로 갈 건데 약간 그런 상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지금까지 못 봐서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차별이 해소되는 상황들을 잘 못 봐서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 옆에 경사길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장애인들이 막 요구했을 때는 뭔가 불편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공사를 해놓으면 다 거기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다 같이 이용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그런 고민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느림보 군님의 사연으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연 의견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한 방송을 들으시고 김성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무율님이 한번 읽을까요? 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을 둔 엄마인데요.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읽는 넘쳐나는 동화책들도 아빠는 반말, 엄마는 존댓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전래동화 내용이 교육적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는 반말, 여자는 존댓말 투성이지요. 저는 아예 둘 다 반말이 하든지 존대를 하든지 통일해서 읽어줍니다만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쓰인 책을 접하니 삐뚤어진 성의 우열이 자연스레 머릿속에 들어오겠지요. 문제입니다. 이제 것도 예, 외국 공주 시리즈, 콩쥐팥쥐 이런 책이 권선징악이란 교훈도 있지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책 같습니다. 외모만 보는 남자, 왕자, 새엄마와 딸의 사이에 무지한 아빠, 그렇죠. 핍박을 조용히 울면서 견디는 여주인공, 안 되면 동물들이 다 나와 도와주는 스토리, 주제는 예쁘면 된다. 그러니까 착하고 인내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러면 이 모든 세계가 합심하여 도와준다. 옛날에 여자를 노예로 생각한 서양 문화에서 쓰인 동화지요. 에휴. 지금 여성 인권이 매우 높은 유럽 등에서는 이런 동화를 안 읽히거나 권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외모만 보는 왕자, 새엄마와 딸 사이에 무지한 아빠, 핍박을 조용히 울면서 견디는 여주인공. 여기까지 굉장히 예. 현실적인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굉장히 평범한데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근데 울면 동물들이 여기서부터 약간 동화 같은 동물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안 되고 현실에서 잘안 울면은 돼요. 동물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도와줄 수도 있겠네. 위로가 되고 고양이를 기른다든가 개를 빌려서. 뭐 어지간하면 좀 비슷한 이런 스토리인데, 근데 요즘에는 이 공주 스토리의 어떤 전복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뭐지 스플래시라는 그 영화, 옛날 영화 혹시 기억하? 데릴 한나가 이렇게 인어 공주 이렇게 인어 나오는 기억나요? 포스터는 기억이 나는데 긴발 머리 여자 뭐 이런 예. 영화 굉장히. 그리고 톰 행크스 나오고 예. 데릴 한나라는 이제 배우가 인어공주로 나오는 그런 영화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거를 리부트란 말도 못 쓰던데 리메이크를 하는데 인어를 남자로 인어 왕자가 그래서 채닝 테이텀이라는 굉장히 근육질의 큰 남자가 있거든요. 네. 그 남자가 인어 왕자가 되고 예. 이제 여자 주인공이 따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인어 왕자를 구해주고 뭐 이제 이런 영화가 요즘에 이렇게 젠더 스와프를 하는 보니까 영화들이 어색하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 이제 지금 만든다고 이제 발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게 바꿔서 만들겠다라고 예. 하는 예. 그래서 요즘에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 그 영화 팀버튼 감독의 영화인데 거기 앨리스도 페미니스트 앨리스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바꿔서 하고 겨울왕국도 약간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죠? 겨울왕국도 맞죠. 그 뽀뽀하면 마법이 풀린다 뭐 이런 게 맨 처음부터 이렇게 있어가지고 왕자가 뽀뽀했는데 안 되고 언니가 울어가지고 자매로 이 마법이 풀리는 그런 겨울왕국 보셨어요, 복주님? 안 보셨어요? 뭔지는 어떤 알죠. 거 사실은 보긴 했는데 기억이 잘 내리고 몰라요. 그 알죠. 사실은 그렇게 막 예. 집중해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별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렇군요. 네. 저는 한 3번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24회 계저씨 올림픽과 운동하는 여자들을 듣고 또 김성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배복주님 한번 그럴까요? 네. 외국에서 감사합니다. 축구를 취미로 하다 온 여학생 얘기와 캐나다에선 축구를 여남 다 같이 한다는 얘기 충격이네요. 저 초등학교 때 쌤이 여자애들끼리 처음 축구 시켜봤는데 다 끝나고 남자애가 여자들 니네는 공 하나에 우르르 다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안 된다 길래 방법도 모르고 시작하고는 위축돼서 안 되나 봐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 남자 선배들만 축구 시합하고 여자들은 응원만 하던 거 너무 기분 나빴어요. 운동 경기 다 정해놓고 응원하러 오라고 하고. 그렇죠. 슬프네요. 근데 축구가 공에 따라 우르륵 다
다 가는 거 아닌가요? 패스해야죠. 예. 우르르 가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힘만 다 빠져서 못 뛰어요. 저도 축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마다 나가서 농구를 시도해본 적이 있고 축구를 시도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5분 동안 뛰다가 그냥 끝냈거든요. 네, 근데 일반 축구는 공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무슨 아마추어 축구인데 뭐 어떻게 다 포지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포지션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그냥 공이 하나 있길래 한번 그냥 넣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이거는 좀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남자애. 예, 안 되겠네요. 지네도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그렇죠. 시작하다 나중에 또 점점 기술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여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은 처음에 다 공 따라 우르르 가다가 룰을 알면 이제 흩어졌다가 이러는 거죠. 네. 그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프랑스에 있는 노 교수가 어떻게 이제 한국인 제자였나 보죠. 연고전에 대해서 듣자마자 여자팀 경기는 그랬더니 없어요. 그랬더니 와 성차별적이구나라고 너무나 간단하게. 근데 이런 거를 과연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연고전을 하면서 근데 대부분은 경기하고 여자들이 응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 외국인의 눈에 이게 딱 들을 때는 바로 그게 성차별적이라는 게 바로 이제 오는 느낌이 오는 거죠. 네. 스포츠 얘기 좀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트윈키님이 22회 방송에 굿티처, 배드티처, 스트레인지 티처를 듣고 써주시는 사연입니다. 배복진님께서 또 입이 심심하시죠? 네. 읽어볼까요? 네. 네. 한숨을 한번 쉬시고요. 네. 고등학교 때 다니던 학원 영어 선생님이 생각나요. 제가 외투를 입고 덥다고 말했더니 어떤 남자애가 그럼 그걸 벗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여자한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웃었어요. 그냥 웃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음흉한 웃음이 이라고 느끼고 친구 말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말 때문에 오히려 발가 벗겨진 기분이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로도 싫으네요. 배려하는 척하면서 성희롱하는 그 선생 진짜 진저리 쳐지는 기억이에요. 뭐라고 해줬어야 사이다였을지 맨날 상상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더워서 브라까지 다 졌네요. 배드 티처 방송에서 브라 얘기도 이미 잠깐 나왔지만 브라 주제로 얘기하면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아니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아닌 거를 되게 음흉하게 여자한테는 뭐 웃음도 그렇고 여자한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말투가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음흉하게 안 웃어도 괜히 이런 말을 덧붙여가지고 예.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덧대니까 그럼 벗어 그거 외투는 그랬더니 여자한테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그냥 아무 표정 없이 해도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 말을 왜 해? 그래서 쌤은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해줘야죠. 뭐. 그러니까 학생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면 기분 나빠요. 아 선생님한테 그럴 순 없나? 선생님한테 맞겠죠? 아니 뭐 쌤 말이 좀 쌤 왜 그래요? 이런 쌤 말이 음흉하게 들리네요. 그러지 마세요. 음흉하게 들리네요. 그러지 마세요. 웃으면서 되게 해맑게 이상해요. 하지 마세요. 맑게. 왠지 기분이 더럽네요,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랬을까요? 쫓겨났을 거예요. 방금 이게 예시된 것 중에 하나 정도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끔 있어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서 누가 그냥 한 얘기를 이상하게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선생님이 아니라도 네. 좀 몇 명이 있는 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받아치는 경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정색하고 안 웃겨. 예, 안 웃겨 하든지 요즘에 민회 안 웃겨. 캠페인이죠. 아니고 정상 안 해도 안 하고 웃으면서도 한방 안 웃기다. 안 이러면서. 웃기다. 그만하자. 네. 최근 이슈 몇 개 뭐 얘기해 볼까요? 최근이 아닌가? 티파니 얘기를 최근 아닙니다. 언제인데요? 이게 언제예요? 이게 한 8월 14일? 2주일쯤 됐나요? 이게 최근이죠. 그럼 완전 한 아니 8.15니까 광복절 이 때니까 방송이 또 예. 일주일 뒤에 나가기 때문에 예, 한 달 전쯤이에요. 한 달이면 한 이슈죠.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너그러우십니다. 네. 네, 좋습니다. 티파니님이 뭐 이 상황을 워낙에 많이 아는 심지어 8시 뉴스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광복절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게 뉴스로 나올 만한가. 참 그래서 그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거기에 우길기가 이제 딱 붙여져가지고 이게 아마 근데 그 약간 자동으로 되는 어플 사용해가지고 올렸다가 일본에서 어플을 사용해서 올렸다가 이게 자동으로 딱 올라갔던 것 같은데 한 3분 정도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고 3분 바로 내렸는데 이게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이 역사 의식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서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공격을 막 해서 티파니가 이제 사과문을 짧게 올렸다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그런 사과문이죠. 올렸다가 그걸로 부족해서 장문의 사과문을 다시 한번 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과가 그리고 제대로 이제 된 사과 아니다. 막 그런 또 근데 제가 봤더니 있었죠. 되게 열심히 사과했던데 사과했는데 그죠. 길이가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노하나 뭐.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설현이라든가 이제 뭐 지민 이런 사건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 연예인들이 이제 뭐 역사 인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건이 날 때마다 너무 제가 봐서 과도하게 공격하는 그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8월 15일 날 그 경축사를 이제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절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며칠 전에 8월 12일인가 청와대에 이제 오찬을 불러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광복군 동지회 회장님이 건국절 얘기하지 말라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거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거고 항일투쟁을 부정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인식이 잘못됐다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이 되게 많이 돌았는데 그날 뉴스에는 박근혜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뉴스가. 근데 티파니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이러할진데 세상에 연예인의 역사인식 가지고 이렇게까지 떠들다니.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들의 이제 역사인식이 계속 지금 막 이렇게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아니 정부가 이런데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역사 인식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원인이 어디 있고 지금 원인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위안부 합의 그 문제 때문에 합의 이후로 그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인가 거기에서 위안부란 단어가 빠진다 그런 이제 얘기도 뉴스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그런 이런 지금 상황에서. 연예인의 역사인식,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탓하는 게 과연 이 어른들로서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이. 역사를 저마다 좀 크게 보면서 그죠. 국정교과서 문제나 강분하고 그다음에 뭐 독재정권 뭐 친일파 많잖아요. 그들한테 눈을 좀 돌려야지 무슨 연예인한테 그죠. 그러니까 아니 뭐 더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될 문제인가? 연예인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하시니까 연예인들이 조금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네, 그죠? 연예인 하기 진짜 힘드네요. 힘들겠어요. 아니 그 개인적으로는 그 언니들의 슬램덩크 팬이거든요. 아 제가. 그러니까요. 그거 있어야 돼요. 거기에 티파니가. 하차를 하게 되어서 그게 정말 저는 정말 많이 그 버스 운전기사 버스 네, 운전면허 따고 그거죠. 네. 그 언니스 얘기를 하셔야지 버스 그러니까 뭐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네. 아니 뭐 그 버스 대형 맞아요. 그거 한 꼭지만 봐가지고 저도 그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대형 버스 기사 나도 하고 싶은데. 저도요. 네. 저는 꿈이었어요. 버스 기사 하는 거. 예, 시내 버스. 그걸 해야지 그 뭐지 여행 가는 차 이름이 뭐지? 뭐 잠도 잘 수 있는 그 캠핑카 같은 거. 캠핑카네.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는 게 그 면허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모르셨죠? 예. 네, 그래요. 이 버스 때문이 아니라 캠핑카를 하고 싶은. 일종으로는 그 캠핑카를 못 몰아요? 네, 그 대형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따야 된다. 대형 면허. 캠핑카는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하죠. 빌려야죠. 렌트해야죠. 네. 네. 하여튼 그거를 운전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시도를. 좀 태워주세요. 예. 저 없어요. 대형 면허 없습니다. 아니 혹시 나중에 또 따지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네. 대형 운전면허를 서로 따보는 걸로. 갑자기 얘기가 그렇게. 네.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 매번 하는 코너죠. 그거 봤어요 코너인데요. 이번에는 그 고스트버스터즈 영화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이 영화가 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두 분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은 8시 20분 영화가 있어서 보려고 하다가
제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보려고 했는데 못 봤어요. 아, 예. 네, 사실 이거를 지금 이거 보고 가야지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 코너에서는 제가 좀 빠지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장 상담소는 특징이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한 사람 꼭 들어가는 걸로. 네, 근데 그렇게 영화에 돼 대한 있어요. 설명은 좀 읽고 왔습니다. 네. 아, 자세가 좋으시다. 네, 자세는 괜찮습니다. 네. 혹시 원편도 예전 보셨어요? 거. 남자들 나오는 거. 예, 남자들 나오는 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네, 너무 오래된. 아니 이게 거라서. 봤더니 30몇 년 전 거더라고요. 네, 나 대단한- 그렇게 어렸을 때 봤나? 음악은 기억나잖아. 명화극장 같은 데서 나왔을 거야 아마. 아. 아닐까? 자주 TV에도 했었죠. 네. 예. 그렇지, 되게 많이 틀긴 했죠. 그 예, 사이에. 어린 시절에. 아주 좋아했던 그런 영화였는데 이 완전 다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성별을 바꿔서 이제 사실 성별만 바꾼 거죠. 성별을 바꿔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어떠셨어요? 저기 보셨다는 거죠, 무율님은? 네, 저는 봤고 재밌게 봤어요. 근데 막 미친 듯이 웃지는 못한 거예요. 웃는 건 제일 많이 웃었어요. 그 영화관에서 제일 많이 웃었다고 생각하는데 미친 듯이 못 웃었던 이유가 영어로 안 했어. 그게 해석을 해서 자막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는 이게 되게 영어를 배워야겠네요. 이게 조금은 뭔가 미국식 유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좀 아시는가요? 귀에 그래서 조금 이 욕심이 저는 막 영화 보면서 웃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감독이 그 감독 이름이 뭐더라고요? 폴 페이그 감독. 이 감독의 예전 영화 그 스파이란 영화도 보고 그 영화도 정말 재미있게 봤거든요. 네, 스파이 영화 재밌었죠. 예, 네. 웃기게 봤는데 이게 그냥 빵 터져 미친 듯이 웃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재밌다. 곧 막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생각보다 가야겠네, 서둘러. 예, 생각보다 지금 막 흥행이 많이 예매율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높잖아요. 근데 많이들 보셨으면 저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 저는 코미디 영화 보면서 이렇게 막 웃는 스타일. 특히 미국 코미디 영화는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웃는 편은 아닌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꽤 많이 웃었거든요. 예. 네,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웃기는 상황이 영화네. 웃긴 상황이 네, 있죠. 예, 예. 예, 이 감독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여성 배우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거기서 백공공 베낀 건 아니고 박공공이란 SNL 우리 SNL 코리아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SNL에 나오는 배우들이래요. TVN. 예, TVN. 외국 원래 이제 그 미국의 SNL에 나오는 여자 코미디언 배우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출연진들이 다. 그래서 거기 이제 미국에서는 유명한 배우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약간 SNL식 코미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SNL 코리아도 보면서 별로 저는 약간 제 코드에 안 맞거든요. 예, 저도요. 그 웃음이. 예. 그래서 약간 미국식 SNL 이 코미디도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웃기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젠더 스와프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배우 중에 어떤 되게 인상적인 배우가 있지 않았어요? 주연 예, 여배우 주연. 말고 멜리사 메카시라고 하는 스파이에 나오는 그 배우 에비. 예, 그분이 있고 예. 또 한 분 되게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 있잖아요. 다 특이하던데. 그 뭐 뉴욕지 잘 알던 그분 말고요. 아니 그렇게 총 이렇게 혀로 이렇게 쫙 아, 하시는 분 계시죠. 무기 개발자 하던 호츠먼. 홀츠먼. 호츠먼. 예. 아니 그분이 그 미국에서도 그 뭐지 오픈된 그러니까 예.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이래요. 그렇게 딱 봤어요. 딱 보이죠. 예, 예, 딱 그럴 것 영화를 같더라고요. 보는데 예, 예. 아우라가 에리구나.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본 다음에 이분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예. 덕질을 잠깐 했어요. 예.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분이 장난 아니고 포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잠깐 이분이 혼자 막 총 쏴가지고 이렇게 유령들을 죽이는 그 장면이 약간 슬로우 비디오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멋있게 나와요. 그래서 와 이분이 이제 그 워낙에 배우로서 그 평상시에 이렇게 멋있는 어떤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 게 아닌가. 그 보고 싶죠, 되게. 복준이 거기 나중에 보면 거기 지금 말하는 그 KT 뭐죠? 이름 호츠먼 이 사람이 막 무슨 무기를 다 개발해요. 그래서 막 그래서 막 물리학으로 뭘 설명하죠. 예, 막 계속 난 그것도 설명하고 궁금하던데 그게 맞는 부스트, 얘기인지. 귀신들을 다 흡수해 갈아버리는 뭐 그거나 아니 총기나 뭐 쏘는 거 뭐 이런 걸 다 막 무기를 막 착착착착착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좋기도 하고 멋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외국에서는 약간 우리나라의 박나래 씨 같은 분장을 많이 해가지고 분장으로 예. 사람 이렇게 성대모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거 장면에 이제 뭐 안전 경고등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대사가 있어요. 안전 경고등이 나오는데 이제 그 여기에 누가 나오더라? 그 여자 배우가 이름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시고니 이버가 1편에 나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약간 단역으로 나오거든요. 깜짝 출연했죠. 예. 근데 거기서 이 안전 경고등이 왜 필요한 거냐 이랬더니 여자 배우가 남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좋네요. 네. 네. 좀 쾌감이 있어요. 저럴 때. 보면서 약간 예. 그런 부분들에 약간 쾌감이 네, 좀 네, 있고, 좋네요. 네, 이제 그 크리스 햄스워스라는 배우가 남자 배우가 거기에서 전화 받는 단순한 일을 비서 하는 그러니까 역할로.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 남자 배우가 나오고 근육질에 이제 머리는 좀 없는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되게 보면서 재밌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이 감독이 이거 할 때 아까 여성들 얘기했잖아요. 이 감독이 재밌는 여성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즐겁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여배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표현했어요. 멋지잖아요. 그게 막 일하는 게 즐겁다는 표현도 그랬고 그리고 이 사람의 목표가 모두를 웃게 만드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다. 이 목표였다. 이 영화를 만들 때. 저는 완전 팬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의 예. 아니 멋지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영화를 예, 만든다는 폴 거. 페이크 감독. 예. 폴 페이그.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감독이 멋지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많은 그래도 트윗에서 평들이 있어요. 평들 보면 이 영화에 대해 제가 이 영화사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좀 홍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죠. 왜냐면 그래도 저는 이 영화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보고 싶게 만드는 트위터 내용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소개를 몇 개 해드리면 이런 다혜린이라는 분이 여자가 인간처럼 묘사되었다는 말에는 여성의 지적 신체적 능력이 강조되었다는 말보다는 여자가 키 크고 뚱뚱하고 무식하고 제멋대로고 미남을 밝혀도 이야기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스트바스터즈를 보면서 그녀들이 실수할까 두렵지 않았다. 이런 평을 남겨주셨고요. 어떤 분이 네. 그 뭐 제가 또 막 토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남성 망치. 그 남자 비서로 나왔던 그 남비서. 토르가 망가져 나오는데 그동안 쭉방 백치 캐릭터의 여자가 그 나올 때 여성들이 보기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이해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딱 쓰신 거예요. 잘 파악하셨구나. 네, 그런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여기 이 영화의 미덕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미득이네요. 네. 그리고 희나라는 분이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 고스트버스터즈 주인공들이 멋진 여자라서 좋았는데 그걸 더 좋게 만들어준 것은 그녀들의 인생사나 가족관계, 남자랑 얽히는 일 등이 1g도 부연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더 이상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로 메인 포지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예. 정말 그 자체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근데 그런 게 전혀 품평되거나 뭐 대상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자체로 나오는. 그리고 너무나 다 멋지고 막 유령대로 막 멋지게 처리하고 막 이런 것이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 그것이 막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과학자라 불리는 어떤 남성이 전유하는 것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이 여성들이 나와서 구성이 되어서 그리고 힘쓰는 여성들이 나와서 그렇죠. 뭔가를 해결하는 모습의 영화를 생각해 보니까 처음 본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처음 봤죠. 예. 어떻게 보면 그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볼만하다. 네. 보셔라. 네. 예. 아니 그리고 여기에서 저도 막 되게 웃긴 했는데 웃긴 장면 되게 있어요. 막 끌려가는 거 막 하여튼 되게 웃긴 장면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큰 고스트를 고스트를 뭐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힘이 너무 커가지고 막 너무 힘이 해갖고 한 곳을 집중하는 게 있었거든요. 한 곳을 집중해 쏘자 이렇게. 그러니까 성기 있는 부분을 성기를 쏘죠 다 같이 4명이 힘을 합해서 무기를 향해서 그 성기 있는 데를 막 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와 일부러 그런 거지. 그죠? 그랬는데 제 옆에 건너 있던 어느 관객이 이게 막 많이 웃는 그런 관객들이 모인 영화관이 아니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웃지는 않았어요. 장소도 중요한데. 예. 함께 근데 보는. 저쪽에 있던 어느 여성 두 분이 네. 박수를 치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혼자 봤어요? 아니요 친구랑 같이 봤어요. 네. 전 박수까지는 치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 같이 어떻게 누구랑 웃냐에 따라서 예. 저분이 예상이 되는 저 그렇죠. 관객 뭔가 필이 오는데 필이 오는데 그렇지. 그런 느낌이 들었죠. 네. 그리고 끝나고 전 딱 나오면서 이거 혹시 우리가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정도로도 충분히 볼만한 중간중간 약간 어색한 그런 연출이 있긴 하지만 그 그래도 편집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잘렸네 이런 게 뭐가 안 이어지네 그런 게 있는데 다 덮어주세요. 네. 예, 감안하고 감안하고 보시고 주말에 그렇죠. 보겠습니다. 예,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그 트윈키님께서 제안해주신 불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이제 뭐 복주님도 할 얘기가 많다. 너무 많죠 이거. 그렇군요. 너무 많은 얘기 일단 한 가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저요? 네. 저는 일단 일단 부르지 하세요. 하죠. 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뭐 무슨 상황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약간 이제 브래지어가 저에게는 의료기구 같은 건데요. 일단 저는 좀 가슴이 커서 일단 너무 커서 안 하고 다니면 네. 일단 어깨가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 하중이.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서 받쳐주는 뭔가의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로서 이제 일단 저는 브래지어를 의료기구로 새로운 네. 네요. 의료기구로 쓰는 브래지어라. 그래서 참 이 브래지어가 힘듭니다. 뽕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렇게 딱딱한 심 와이어? 같은 거 와이어가 있거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그래서 예전에 저 알던 어떤 분도 그래서 그게 치수가 맞는 게 없대요. 한국에 나오는 맞아요. 브래지어는 그래서 외국 거 막 써야 되고 네. 치수 큰 거 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봤죠. 예. 근데 또 너무 또 그건 또 이게 또 제 체형에 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제가 특수 제작을 해야 되나 아주 오랜 기간 이 브래지어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죠. 사기가 굉장히 힘드시. 힘들죠. 힘들어서 사이즈만 잘 없어서. 예, 사이즈도 잘 안 맞지만 이게 하여튼 복잡한데요. 하여튼 가슴이 큰 것도 문제지만 또 이 둘레가 또 두꺼우면 또 가슴과 이렇게 또 쫙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둘레가 전 좀 두껍거든요. 제 체형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네. 위에 몸이 굉장히 이제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상체가 발달되어 있어서 이 가슴과 이 내 상체와 이걸 되게 밸런스 있게 딱 맞춰줘서 제가 좀 덜 힘들게 착용할 수 있는 브래지어는 이 땅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특수 제작을 어쨌든 의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축소 수술을 해야 되나 그게 고민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브래지어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하면 어떤 저게 어깨가 아마 축 늘어져서 허리가 되게 아플 것 같고 하면 맞는 브래지어가 없고 어쩌라는 것인지 특히나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 A컵 되게 작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가슴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국 여성들이. 그 한국의 국산으로 나온 브래지어는 굉장히 저한테는 안 맞죠. 안 맞죠. 그래서 그렇다고 E컵 뭐 F컵 정도 가는 그런 건가요? 이제 F컵은 좀 너무 크고 그래요? C컵은 모지라고 뭐 이런 D컵은 또 많이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될 일이라 저 병원에 일단 한번 가봐야 아니 근데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남다르게 이렇게 커가지고 되게 어렸을 때 때부터. 네, 그래서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가 보면 중학교나 돼야지 이제 여학생들이 브래지어를 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한 것이 이상해서 놀림도 받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려움이 있어요. 가슴이 큰 여자들이 브래지어를 했을 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뭐 네, 할게요. 궁금하긴 하네요. 굉장히 여름 힘들어요. 땀띠가 나요? 땀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겹치니까. 그렇죠. 브래지어를 안 해도 땀띠가 나고 해도 나고 그래서 이게 참 작은 여성분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큰 여성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작은 여성 고민 없어요. 작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맞아요. 왜냐면 또 그게 하나의 또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작다고. 없으면 너무 여자 같지 작으면 않다. 뭐 예전에 아스팔트 위에 껌딱지 굉장히 예. 올드한 어떤 계란 후라이, 표현이죠. 계란 후라이 네. 뭐 이런 건포도.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 아니 저는 예전에 말한 적 있지만 가슴이 커질까봐 굉장히 싫어했고 여기 또 이제 여기도 커서 약간 고민이었던 야, 역사를 갖고 예전 믿지 지금 어딜 못하시 보시는 어딜 건가요? 보시는 거죠? 시선을 흘리시겠어요? 아니 컸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고민이 많았어요. 옛날에 예, 브래지어도 하는 것도 싫었고 뛸 때 그 표시나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맨날 말했잖아요. 박스티 펑퍼짐한 티로 입고 다녔다고. 근데 이제 예전에 브래지어를 한때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네. 좀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서 네. 10여 년 전에 네. 안 하고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어땠어요? 그때는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이 방송을 그분이 들을 일은 만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피해자 상담 성폭 상담을 했으니까 피해자분 어머니가 10년 만에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를 묘사하는 표현이 상담을 하는 사람이 브래지어를 안 하고 브래지어를 안 하고 왔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상담을 잘할 수 있느냐. 뭐 웬일이야. 무슨 상관이야. 10년 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10년 만에 다리를 전다든지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브래지어를 안 한 가슴이 큰 여자가 어떤 예의도 없이 브래지어도 안 하고 예의로 통한 거죠. 그게 그렇죠. 네, 뭐 예인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10년 만에 민원 이제 어디 상담실 우리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왔는데 민원 제기가 이제 어쨌든 그때 어떻게 10년 만에 또 그걸 생각? 다른 얘기로 전화하시다가 그것까지 제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얘기만 바꿔라. 아니 그 사람을 바꿔라. 그렇게 브래지어를 안 하고 상담한 그 여자를 바꿔라고 했을 때 그 첫 표현이. 그러니까 백옥주님을 찾기 위한 어떤 설명이 특징이 그렇죠. 참 내가 되게 인상적이었나 보다. 예의를 갖추지 못해서 예. 다시 한번 죄송드립니다. 어쨌든 웃겼나요? 예. 네. 어쨌든 제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니 근데 그때는 좀 약간 해방감을 좀 갖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물론 이제 한동안 그렇게 하고 다니까 어깨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다시 착용을 했는데 아니 저기 연예인이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아마 연예인은 많죠. 아니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연예인. 그래갖고 그게 논란이 됐어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설리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 연예인도 아니신데 복주님께서도 그런 또 논란에 오르시고 많은 고초를 겪으시네요. 저는 너무 많아요. 브래지어는 가슴 큰 여성분들에게 브래지어는 참 할 말이 많아요. 혹시 그런 카페나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예전에 있지 했었어요. 그래 했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카페 이제 모임이 있었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전에 언니네 방이라고 여성주의 커뮤니티 거기에 이제 카페를 하나 만들었죠. 그 방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부푼 가슴으로. 제가 얘기 꽤 많았어요. 우리 회원이 한 20명 정도 오셨는데 굉장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때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브래지어 살 수 없다. 하고 싶지 않은데 어깨가 아프다. 가슴 큰 게 죄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굉장히 한 20여 분 그분들 잘 계시는지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제가 그 부푼 가슴으로는 아주 작은 카페를 이용해서 그때 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약간의 이 커뮤니티가 아주 폐쇄적이긴 했지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진짜 그게 고민거리긴 했나 보다 인생에. 인생의 최고 고민이에요. 별 고민이 아니라 최고 고민. 가슴이 적당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크신 분들은 정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죠? 네, 다 각자마다 가슴은 크든지 작든지 뭐 하든지 모양도 그렇고 뭐 다들 고민을 가슴에 대해서 갖고 계시잖아요. 혹시 천상 여자님도 갖고 계세요? 모양이요? 모양? 아니 저는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돼? 나 진짜 얘기 되는구나. 우리가 브래지어 얘기해야 되는데 가슴 얘기가 같네요. 브래지어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밀착적이죠. 그렇게 아니 브래지어는 어쨌든 저는 지금 브래지어를 안 하고 되게 굉장히 제가 혜택 받았다 이런 느낌이 갑자기 드네. 복주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요, 부럽습니다. 그러네요. 네. 안 나도 되는. 그쵸. 어깨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여튼 브래지어를 저는 안 한
안 한 지 한 3, 4년 정도 됐거든요. 그 전에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아주 더 어렸을 때는 브래지어 그냥 남들이 하는 브래지어 그다음에 와이어가 나왔을 때 와이어 브래지어를 하고 다니고 그때 아무렇지도 그때는 정말 다 와이어를 하고 다니고 모든 브래지어 가지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 와이어 몇 번 했더니 와이어가 뚫고 나와가지고 가슴을 막 찌르고 맞아요. 삐져나온 거 있었어요. 기술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저도 아파가지고 그래서 스포츠 브라 하지 않아요? 네, 나중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더 있다가는 이제 스포츠 브라를 하고 그러다가 제가 겨울에 이제 두꺼운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브래지 안 하는 게 티가 안 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일주일 정도를 한번 안 하고 다녀봤거든요. 너무 편하겠다. 예. 근데 이제 안 하고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다시 일주일에 하려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게 됐어요. 아, 브라라는 게 이렇게 압박하는구나. 난 그때 스포츠 브라인데도 그 하루 종일 브라에만 온통 신경을 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죠. 아, 내가 인생을 굉장히 답답하게 살았고 억압적으로 살았네. 아니, 그 여성들이 이거를 아니 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적응돼서 그러는 거고 푸는 순간 그게 너무 다른 세상이 온다. 그리고 다시 해보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체예요, 밥이.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그래서 근데 이제 복주님한테는 이제 말씀을 드리게 좀 그런 하시라고 안 하시라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브래지어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겨울에는 좀 어깨가 아파도 너무 복잡해. 뭐 입잖아 겨울에는 이것저것.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좀 입으려고 그거 하나라도 빼자 이랬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는 의료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만약에 가슴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축소를 하고 그래서 브래지어를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은 꽤 많이 했죠. 근데 축소 수술이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예. 아, 네. 확대 수술보다 더 어려워요. 확대보다. 네, 축소는 되게 위험한 수술이에요. 확대를 붙이면 되는데 네. 이건 있던 거를 뭐 떼야 되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조직을 건드려야 되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만약에 저 정도 크기라도 제가 하체가 만약에 장애가 없으면 이렇게 똑바로 서서 이렇게 걸으면 어깨가 조금 덜 하중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체가 또 부실하니까 이게 이제 상체는 크고 하체는 부실하니까 이 하중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소원은 저한테 맞는 답답함을 좀 덜하는 의료 보장구가 좀 필요하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개발하신 분이 있으면 개발하시면 참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걸 극복하신 분이 계시면 그 사연을 꼭 남겨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공유해요. 가슴으로 혹시 다시 재결합을 재결합. 할 수. 네. 브래지어는 정말 저도 되게 답답한 도구. 예. 저는 그래서 겨울에는 안 하고요. 여름에는 하는 편인데 천상 여자님은 여름 겨울 다 안 하시죠? 다 안 하죠. 1년 내내 안 하시죠? 여름엔 요즘에 그 뭐죠? 이 스티커. 젖꼭지 이렇게 어쨌든 드러내고 다니는 게 또 한편으로는 아 운동인가 싶어가지고 이거 전에 그 밴드 데일 밴드를 꼭지만 가리는 그걸 팔거든요. 가지고 그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 통을 사가지고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너무 티가 난다 이럴 때는 이제 붙이고 대충밖에 안 난다 이러면 그냥 대충 그냥 보든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내가 신경 쓰는 거 아니까 이렇게 하는데 많이 티날 때도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운동이가 해야 되나 이런 거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브래지어부터 시작해서 이 겨드랑이 털 그 제모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런 논의는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왜 이렇게 제모를 해야 되나 허벅지와 이 겨드랑이를 그래 브래지어를 왜 착용을 해야 되나 뭐 왜 속옷이 비치는 옷을 입을 때는 안에 또 뭘 하나 입어야 되나 이런 게 어디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네. 아시죠 다. 아까 그분이 왜 뭐 브래지어도 안 하고 예의에 벗어났다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곁털 있잖아요. 곁털도 예전에는 깎는 사람이 있고 안 깎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거한 사람이 아닌.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생각이 조금씩 변해진 것 같아요. 수술 약간 그게 수술이 발전하고 굉장히 일상화되고 그게 대중화되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사고를 하게 되면서 합리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했잖아요. 그냥 머리 모자만 썼잖아요. 수영장에. 근데 제모를 그러니까 겨드랑이 털을 밀지 않으면 예의에 없는 그러니까 밀고 수영장을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샤워하고 욕탕 들어가듯이 약간 그런 개념이 예. 나타나는 그게 저기 수영장 갈 때 머리 모자를 털 빠진다 이거죠? 예, 털이 그건 빠진 남자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데 남성은 안 하죠. 근데 목욕탕이래 수영장이 남탕 여탕 구별돼 있나? 아니 설마요. 남자 겨드랑이 털은 어떻게?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이 그리고 뭐 다리에 털을 미는 것이 미용으로 하다가 나중에 그게 진짜 마치 예의까지 돼버리는? 화장도 그렇잖아요. 화장도 그냥 이쁘다고 각자 알아서 알아서 하던데 어느 순간에 회사나 직장에서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몰고 가는 이 분위기 자체가 문제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가 있어요. 덕목이 여성들이 갖춰야 될 덕목. 미사에서 네, 화장은 한 듯 안 한 듯 해야 되고 너무 티나면 안 네, 되죠. 티나면 또 안 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배복준님께서. 아니죠. 제가 가이드를 예.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성은 화장도 한 듯 안 하듯 머리도 너무 진한 염색 말고 그러니까 이게 커리어 우먼들에게 주어지는 예의잖아요. 머리도 단정하게. 당연히 곁털은 제모를 해야 되고, 네, 그 스타킹 색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몸무게 한 50kg 이상 되면 안 되고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예의 없는 여자 그리고 게으른 여자 그리고 자기 관리 못하는 여자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못하는 거예요. 가슴 큰 여자도 지적이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가슴 큰 여자들이 지적이면 의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왜 그래? 불만입니다. 지적. 저 지적이죠. 굉장히 지적이죠.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예의에 벗어나는 외모를 갖추지 못하면 그러니까 가슴 큰 여자는 지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럼 가슴이 없으면 천재인가? 완전 천재. 완전 천재. 그러면은 2% 부족한 거죠. 가슴 작은 여자는 지적인데 외모적으로 약간 2% 부족하다. 못 들었어요 그런 말? 아니 뭐 그러면 가슴 많이 커졌다가 나 작아지신 분은 뭐라고? 커졌다가 작아지신 분은 지적이지 않았다가 굉장히 지적이면 막 공부하다 보니 가슴이 작아져. 제 케이스네요. 공부하면 가슴이 막 작아지고 공부 안 하면 가슴 커지고 이런 목 그런 거 여성 외모로 되게 많이 판단되는 거 있잖아요. 상상하니까 너무 웃기다. 상상하지 마. 예. 상상하지 마. 나는 공부 안 해서 그럼 안 작아졌나? 공부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공부하면 가슴 작아진답니다. 예. 가슴 큰 여자분들 공부합시다. 부푼 가슴으로 공부하기 뭐 그런 모임에 어때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네. 아니 근데 내가 무슨 페북을 보다가 SBS 스브스 뉴스를 봤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을 거기 놀라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30년대에 남성들한테 원피스 수영복을 입혔대요. 1930년대 그러니까 80년 전에 뉴욕에서 코니 아일랜드 해변이라는 곳에서 그 상의 그러니까 유두를 안 가리면 벌금이 있었대요. 그리고 남성들한테도. 그래서 그 미국 동부 지역의 상체 노출법 금지,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했대. 상체 노출을 법으로 금지해서 다 이제 원피스 수영복을 남자도 입고 그래서 사진 자료가 막 나오는데 진짜 다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원피스라는 거는 뭐 치마 원피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 피스가 붙은. 원이라는 예, 거죠. 예. 예, 위아래 붙은 알아들으실걸요? 수영복을 입고 예. 수영복 안 입어봤죠.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니 혹시나 해서 원피스를 상상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남성들이 이제 이것에 불만을 느껴서 권리 찾기에 나섰다. 그래서 이제 항의하기 위해서 상의를 벗고 해변을 활보하며 시위를 벌이고 그랬더니 경찰이 이제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들을 또 체포하기도 하고 당시에 애틀랜틱 그 시티 시장이 상의 벗은 남자들을 야생 고릴라와 같다. 우리는 해변에 고릴라를 둘 수가 없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그랬고 이제 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주장하다 보면 논리를 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리가 원피스 수영복보다 트렁크 수영복이 훨씬 경제적으로 싸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도 그러니까 이런까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랑 약간 비슷한 처지 아니에요 지금. 예. 이런 논리까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1938년에 규제를 폐지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이제 스브스 뉴스의 이제 마지막이 이제 80년 전에 사람들이 불편해했던 남자들의 상반신 노출. 근데 이제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지금 우리가 불편해하고 있는 어떤 것들 아마 여성들의 이제 상반신인 것 음. 같아요. 80년 뒤엔 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네요. 아. 예. 그래 그렇구나 이제 이런 비슷하잖아요. 여성분들 왜 우리나라 왜 60년대 70년대 뭐 미니스커트 센치 단속하는 거랑 그리고 그때는 단발머리도 여성들이 단발머리 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되게 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사진도 옛날에 나오기도 했었죠. 여성들이 한복을 입는데 가슴 위로 윗도리가 잘리고 가슴 아래로 그 뭐죠? 치마가 시작되는 그래서 네. 가슴만 띵 나와 있는 그런 옛날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일제 시대 때. 예. 그래서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나 보다. 이제 이런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이게 사회적 산물인 거잖아요. 이 눈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눈이라는 게. 여성의 어떤 유두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인다라는 것이 참 불편하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참 눈이라는 게 짐 없더렸죠. 되게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훈련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그런 훈련을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보는 눈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다른 걸 보려고 해도 자꾸 곁눈을 못 뜨게 이쪽으로 보라고 자꾸 뭔가가 압박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유두를 보는 눈이 그 어떤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여성도 부끄러워야 되고 보는 눈도 부끄러워야 된다는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시야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유두가 있는 건데 알고 보면 그걸 자꾸 없는 척 가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 옛날에 예전에 왜 그거 왜 어디지? 아마존 MBC 다큐멘터리 아마존 밀림에 가서 왜 그기 원주민들 취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이름이 뭐지? 나 왜 이렇게 이름을 거기 영상이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거기 옷을 다 벗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옷을 다 벗고 있는데 거기 여성 가슴 부분을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어요?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예. 그게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 남성은 안 하는데 아까 마치 그 사연하고 비슷하다. 그죠? 더운 버섯 이랬더니 여자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은 그냥 그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는데 의사 그렇죠. 전혀 상관없이 우리 눈이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예. 모자이크를 다 처리를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데 괜히 우리 시선으로 모자이크 딱 처리해가지고 그걸 이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왜? 그걸 하면 19세 미만이 맞아요. 안 된대. 정말 걸리겠죠. 걸리겠대. 예. 방송 심의에서. 한 트윗이 있는데 미국의 여성 가슴 노출이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데가 있고 여성 가슴 노출이 불법인 데가 있고 모호한 데가 있고 그렇다네요. 미국에 예. 주마다 주마다 다르대요. 여성 가슴 노출을 불법한 데와 아닌 데와 다 주별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달라서 가슴 노출이 문제가 아닌 주가 훨씬 많네요. 우리나라는 어떻지? 가슴 노출하면 잡혀가나? 경범죄인가요? 경범죄 우리나라 그게 그래요? 뭐야? 왜? 노출하면 하는 죄가 뭐지? 어쨌든 왜 성기 노출 공연 음란죄? 성기 노출 남성이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성도 가슴 노출하면은 공연 음란죄일까?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잡아가긴 해. 벌금 받을 걸. 그럴까요? 한번 해보자. 그럼 80년 교도소 한번 갑시다. 구치소 한번 가는 걸로. 안 가. 그냥 벌금. 벌금 정도? 돈이 없어서 내 7만 원. 근데 미국은 대부분 그냥 우리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우리나라 미국 좋아하는데 왜 이러지? 근데 문화가 남성도 수영장에서 지금 이제 수영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디 구역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남성들도 그냥 울통 평소에 벗고 다닐 때 응. 위통을 다 벗고 다니면 아니 우리도 이 통을 벗고 다니겠다는 건 아니고. 아니 만약 그렇게 되면 안 잡아가요? 지금 그건 경범죄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자전거 타면서 우통 벗고 다니잖아. 응. 남자들 자전거 탈 때 우통 벗고 다니잖아요. 아니 배는 까지만 우통을 다 벗고는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굳이 그렇게 다닐 일은 없는 길거리에서 얘기예요. 예, 길거리에서. 횡단보도 다닐 때 그, 한두 명 본 것 같긴 한데. 예, 그렇군요. 보통 있는 일은 아니죠. 예. 아저씨들 많이 공사장의 아저씨들 더울 많이 때, 더울 때 예. 벗고 계시고. 그게 이제 한바집 하나 아주머니 더워도 못 벗잖아요. 그렇죠. 더 더운데 우리가 맞아. 불 앞에서 음식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민우에 그 회원 MT인가 한번 가가지고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등록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계곡에서 한번 몇 한 적 분이 있죠. 등록을 했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그 등록한 뒤에 등록이라고 이제 글씨를 쓰고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그게 그러니까 여성의 노출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래 좋지 뭐 너네가 노출하면 우리 땡큐야 또 이러는 반응 때문에 짜증나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사진 가지고 또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의미를 서로가 또 갖기 때문에 이게 참 노출을 뭐 하자 또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아예 벗는 거 말고 브라를 안 입는 거. 그렇죠. 유두 노출 정도. 유두 노출을 막 한다는 게 아니라 보이는 아까 그럴 그러니까 때 위에 옷 위에서 보여도 그것이 그게 큰 문제 안 된다는 거죠. 그 남자들도 왜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아니 근데 요즘에 되게 이상한 거는 남자들도 그래가지고 유두를 티가 안 나게 하려 이렇게 방향이 가더라고요. 제가 그 아까 예의 때문에 그런가 봐요. 가슴 예의야? 밴드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남성용으로 나온 거 되게 많아요. 아주 남성들도 그거 붙이고 다니라고 그게 되게 인터넷에서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 되게 신기한 거 아니 왜 인간한테 있는 건데 그거를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의 영향이 산업 때문인 것 같아요. 돈. 뭐 하는 거. 예, 그쪽에 그 돈 벌려고? 예, 회사들이 생기니까 자꾸 그렇게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한테만 팔면 돈이 덜 되니까 남자들한테 확대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파는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양쪽이 다 피곤하게 되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을 예인의 만에 이런 잣대로 자꾸 재단하지만 않으면 괜찮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 뗄 때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유두 노출을 저기 허하라? 허하라. 유두 그리고 노출을. 저기 아니 그게 꼭 이제 또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꼭 남자인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예, 아까 그렇지. 그 민원 넣으신 분도 여성이 그렇고. 더 많아요. 네. 맞죠. 막 예의 운운하는 경우도 다 되게 여성이 많아요. 예의를 차려요. 또 그러니까 여성분들 주변에 그런 이제 유두가 이렇게 돌출되더라도 예의는 아닙니다. 특별히 신경 좀 안 우리 서로 안 쓰는 걸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는 예. 걸로 눈길 안 주는 걸로 서로 예. 약속하는 거. 그렇죠. 약속하죠.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살도록 좀 주변에서 신경을 약간 꺼주시면 어떨지. 스위치. 자 가끔 이렇게 예. 스위치를 한번 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정신 건강에. 음. 이런 저런 거 막 다 생각하면 어떻게 그래요. 살아. 예. 네. 뭐 지고 어떤 이런 것에 교훈을 대해서. 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진 않아도 되잖아. 약속은 정도는 하면 좋죠, 뭐. 그래서. 근데 교훈을 아니 들을까 왜 봐. 민원 들어오니까 뭐라고? 이렇게 방금 아까 복주님한테 민원 넣듯이 그렇게 하시는 아 괜찮아. 저는 민원을 민원을 받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아, 내가 그 시절 그랬구나. 이런 또 기억을 추억이 하면서.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그래서 이 설리 인스타그램 사진 논란일 때 어느 해외 팬의 댓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머나 모든 사람에게는 젖꼭지가 있단다. 사람들이 젖꼭지에 성적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고 있는데 남자 여자 모두 젖꼭지가 있다고. 왜 그녀가 자기 몸 때문에 부끄러워야 해? 어쨌든 그녀는 그녀의 인스타그램이라고. 설리가 남긴 사진이 불편하면 언팔하고 그냥 보지 마라는 글도 있네요. 어쨌든 혹시 뭐 노브라를 하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너무 크다거나 부품 가슴 이런 게 아니시면 아니 희화하는 건가 어쨌든 아니죠. 저희 당사자분들 서로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한번 여름이 지나갔으니까 한번 이제 시도해 보시기를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예. 강력 추천. 그리고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안 하면 처질까봐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슴 모양 때문에. 근데 해도 처지는 거 아니에요? 해도 처지시는 분 경험자와 저도 또 문제는 없죠. 저는 장시간 지금 안 했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네. 모양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좋네요. 그냥 정말 불화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거는 정말 운동과 나이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 관련이 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불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무리할 건데요. 곧 그 무시무시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죠. 예. 사연이 무지 생기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열받는 일이 이렇게 생기시면 여기 해장 상담소에 보낼 사연이 하나 생겼구나.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킵해 두셨다가 보내주십시오. 한풀이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민우 minwoopr 골뱅이 womenlink.or.kr로 보내주셔도 좋고 팟빵 게시판 등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평등 명절 보내시고요. 건투를 빌겠습니다.
네, 무율님 또 복주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방송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